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 제재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인데 강화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게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그 세계 은행들이 예상하는 것은 수출이 한 2억 5천만 달러, 약 2,7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거란 겁니다. 이건 평소에 북한이 수출한 양의 약간 10%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인력 송출도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수산되는데 그것도 그 송출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게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1, 2년 정도 걸려야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원유에 대해서 그 정제유 말고 원유 그 제재가 실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중국에서 원유 제재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제재 가지고는 근본적인 제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제재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1, 2년 내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런 제재를 풀기 위한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해서 남북대하든 북미대하든 나설 가능성 또한 많은 상황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곡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 이양구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성완종 리스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인데요.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배경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렇죠. 1심에서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씨가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그 유죄 진술이 시기도 안 맞고 장소도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는데 그분은 공사 중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확정났습니다. 아마 이번 대법 확정 판결에서는 2심의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에 손을 들어줘서 아마 최종 무죄가 났는데 사법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했겠지만 대법원에서 정무적으로 야당의 현직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 부담감 또한 판단하지 않을까 싶었던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야당에서 저렇게 대표는 문무일 총장까지 탓하지 않겠다고 하고 장제원 대변인은 총장 사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이 의원, 최경환, 원유철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야당 탄압에 의한 항의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이 의원, 최경환,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라면 야당 탄압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로 아마 향후에 검찰 수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한 걸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조작 혐의로 법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 뒤끝이 상당히 많은 분이고 개인적 사적 감정을 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개인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선 수사검사들이 강압적인 지휘 문제가 본인도 검사시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업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면 오히려 이번 임시국회에 소집된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청원 전 대표가에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1심에서의 유죄 판결 문제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 검사에게 증거 조작으로 법적 조치를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적 여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효의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의 갈등 격화된 모습인데요. 자, 서영호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홍 대표의 체제가 안정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효의 최고위원회나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 지위를 박탈당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할 정도로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정량적인 평가만 했다고 하는데 묘하게
대구 경북 지역은 한 명만 당협위원장에서 박탈당하고 수도권에 39명이 박탈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친박과 일정하게 모종의 정치적 타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내의 비홍계의 가장 최구심인 대구 경북 지역을 근거로 하는 친박계들의 격렬한 저항이 없을 거기 때문에 향후 친박 홍준표 체제는 안정화될 것이고요. 다만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과 그 당락의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만 단명할지 아니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그 이후까지 지속되어질지는 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왜 무산이 됐고 각 당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표면적으로는 개헌 문제에 대한 그 논의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는 걸로 있는데 개헌 논의 자체도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 바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을 했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야가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아마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높기 때문에 그 개헌안 내용조차도 여권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개헌안에 대한 것이 마치 대통령에 대한 신임 불신임처럼 비춰질 경우엔 지방선거에서도 현재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표를 몰아줄 경우에 지방선거에 대한 전패에 대한 초조감이 자유한국당으로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과 지방선거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작업이 아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현재 있어서 그 세종시의 문제를 아마도 행정 수도로 못 박는 것도 중요한 그 쟁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충청의 민심이 또다시 정부 여당으로 그 쏠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한 곳 그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한국당으로서는 달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그 여야 그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개헌의 기획자만 나와도 자유한국당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과 자유한국당이 23일 날 마감되고 있는 임시국회를 그 연기해서 1월 9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방탄국회를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포영장을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장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될 경우에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본인의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특히 정치자금이나 뇌물과 관련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만약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검찰이 수사의 의지 여부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점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식을 놓고 공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일 안 하는 국회를 식물 국회라 그러고 싸움하는 국회를 동물 국회라 그러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정치라고 하는 합의 과정을 거부하고 아마 수혜 정치로 가는 아마 동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당원당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할 용으로 전당원 투표를 정책 투표에 안에서 하게 되는데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 얘기는 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안철수계의 일반 당원들을 동원해서 아마 호남 중진계를 압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계에서는 통합의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일단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통합 전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 당규에 3분의 1이 제적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할 때만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제안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도 그 새롭게 다르게 편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두 명분과 실질적인 절차 과정 문제 둘 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주장 때문에 지금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민의당 사정을 비춰 본다면은 만에 당원 투표에서 통합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가결이 안 된다 하면은 당 대표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분당의 수순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당원 투표는 사실상 3분의 1 그 당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친안철수계가 다수 원외 지역위원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구성원 자체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높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는 그 유효표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는 한 번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건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반대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는 수의 우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통합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지는 전당대회 자체가 그 의사 안건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불상사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당대회를 가기 전에 통합 측과 통합 반대 측에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정치적 타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일정한 그 합의 이혼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비례대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중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측 사람들을 출당 조치 시켜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섭단체 정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마 출당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합의를 하지 않고 수의 표결로 가다가는 아마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어떠한 물리적 행사도 불사할 거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통합 전당대회는 상당한 내용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